1년 전 20달러였던 주식이 지금 120달러를 넘겼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500% 가까이. 그 주인공이 AI 시대의 낙오자라 불리던 인텔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폭등이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서학개미 순매수 1위가 인텔입니다. 금액으로 약 7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오랫동안 부동의 1위였던 반도체 인버스 ETF를 밀어냈고 올해 누적으로도 테슬라 바로 뒤인 8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 갑자기 인텔에 돈이 몰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AI의 진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AI는 학습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GPU라는 연산 전용 칩에 돈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사람 비서처럼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 이른바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CPU가 핵심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GPU가 근육이라면 CPU는 두뇌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좋아도 두뇌 없이는 일을 시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 보고서에서 AI 컴퓨팅의 병목이 GPU에서 CPU와 메모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텔은 이 흐름을 타고 CPU 가격을 올리며 공급자 우위를 되찾는 중인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CPU 시장에는 AMD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실제로 AMD 주가도 올해 112% 넘게 올랐습니다. CPU 수요 증가의 수혜가 인텔에만 집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텔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프트한 CEO는 취임 후 유럽 공장 신설을 멈추고 미국 본토의 핵심 공장에 올인했습니다. 집중한 것이 18A라는 공정인데요. 이건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 수준인 2나노미터급 초미세 기술입니다. 현재 수율이 70% 선까지 올라왔다는 보도가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대규모 양산에 충분한 수준인지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흥분한 진짜 이유는 고객사 라인업입니다. 6년 전 인텔과 결별했던 애플이 다시 인텔 파운드리에 칩 생산을 맡기기로 예비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아이폰용 최첨단 칩이 아니라 맥이나 에어팟처럼 생산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그래도 한번 등 돌렸던 애플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는 강한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하며 칩 공동 개발에 나섰고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테라팹 프로젝트에도 인텔이 협력사로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SMC에 쏠려있던 파운드리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인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잠깐 숫자부터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인텔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92배입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 평균이 20에서 30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서너 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인데요. 월가 컨센서스 기준 올해 주당 순이익이 1.08달러인데 이 실적으로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내년 내후년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변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18A 공정의 양산 성공 여부입니다. 수율이 계획대로 올라오고 애플, 엔비디아 물량이 실제로 들어오면 실적이 주가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산이 흔들리면 90배짜리 PER은 버틸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이것이 인텔 투자의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인텔의 뒤에는 미국 정부라는 든든한 후원자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칩스법 보조금 약 89억 달러를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직접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중 하나로 참여한 구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 주가 상승을 본인의 성과로 자랑할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루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애플, 엔비디아 CEO를 만나 인텔과 협력하도록 설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텔이 상당한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전체 인력 20%를 감축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뒤 그 돈으로 아일랜드 핵심 공장 지분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되 핵심에는 재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면 이번 랠리는 인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은 올해 매출 전망이 2023년 대비 7배 가까이 뛰었는데 놀라운 건 PER이 8.9배로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은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코스피에서 반도체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를 넘겼습니다. GPU에만 몰렸던 AI 투자 물결이 CPU, 메모리, 생산 인프라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최근 6주 상승률은 2000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닷컴 버블 직전과 같은 속도라는 뜻입니다. 물론 당시와 달리 지금은 빅테크들이 실제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60대 베테랑 투자자 피터 파인버그의 말처럼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신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텔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CPU 수요 폭발, 애플 등 빅테크 고객사 확보에 따른 파운드리 부활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반대편 리스크도 세 가지입니다. PER 92배라는 밸류에이션 부담, 18A 양산이 지연될 가능성, 그리고 AMD를 비롯한 경쟁 심화. 결국 인텔의 진짜 시험대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18A 대량 양산이 성공하고 빅테크 물량이 실제로 들어오면 이 상승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장기 추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산이 흔들리면 역사상 가장 비싼 반등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줍줍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엔비디아가 한 회사에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캐던 광부였습니다. 세계 1위 인공지능 칩 회사가 다 죽어가던 채굴업체에 왜 직접 돈을 댔을까요? 이 질문 하나에 앞으로 3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광부들이 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가 진짜 봐야 할 종목 체크포인트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굴업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초인 캐는 것보다 전기료가 더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채굴 수익을 보여주는 지표가 2024년 반감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매출의 약 40%를 전기료가 그대로 먹어치웁니다. 참고로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깎이는 비트코인 고유의 규칙입니다. 보상은 반토막, 경쟁은 역대 최대. 그러니 같은 전기를 써도 손에 쥐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채굴업체들이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진짜로 가진 자산은 채굴기가 아니라 엄청난 전력과 거대한 부지였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목말라 하는 바로 그 두 가지를 이미 깔고 있었던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이익률은 60%대로 쪼그라든 반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업 마진율은 80%대 중반입니다. 같은 전기, 같은 부지로 10배 비싼 서비스를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변신은 충격적입니다. 북미 대형 채굴사 마라홀딩스는 보유 비트코인 약 10억 달러어치를 내다 팔아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을 마련했고요. 비트팜스는 아예 사명할 킬 인프라스트럭처로 바꿔서 채굴 꼬리표 자체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엔비디아가 등판합니다. 5월 7일 공시된 계약 하나만 보세요.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운영사 아이렌 주식을 최대 3조 원어치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텍사스의 5기가와트, 한국 원자력 발전소 5기 규모의 인공지능 단지를 함께 짓겠다는 그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엔비디아가 올해 인공지능 인프라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약 58조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픈 AI의 300억 달러, 그리고 머스크의 xAI, 엔트로픽, 아이렌까지 칩만 팔던 회사가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의 돈줄로 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은 이걸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발빠르게 인공지능으로 갈아탄 테라울프, 아이렌, 사이퍼 디지털 같은 회사들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고 있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픽 같은 빅테크와 수년짜리 장기 계약을 줄줄이 따내고 있습니다. 불안해던 코인 수익 대신 월세 같은 고정 매출이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 좋은 얘기 같죠? 하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 투자 규모입니다. 채굴 시설은 1메가와트당 약 10억 원이면 짓지만 인공지능 시설은 같은 1메가와트에 100억에서 200억이 듭니다.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이렌이 전환사채 3,700달러, 테라울프는 총 부채 57억 달러, 사이퍼 디지털도 17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안고 있습니다. 금리가 흔들리거나 인공지능 수요가 잠시만 식어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엔비디아가 자기 칩 살 돈을 고객사에 직접 빌려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돌려막기 거래가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에 통신장비 회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거품을 키웠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를 볼 때 진짜 봐야 할 잣대 세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발표된 계약이 실제 매출로 잡히는 시점. 둘째, 영업으로 버는 현금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셋째,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꽉 차고 돌아가는지. 이 세 개가 진짜 실력과 발표용 계약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에서도 규모 전력과 부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통신사와 그룹사들이 비슷한 재평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법인의 디지털 자산 투자가 본격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이 흐름을 미리 공부해두면 분명히 자산이 될 겁니다.
5년 뒤 우리는 이 회사들을 여전히 코인 회사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시장의 큰 변곡점을 가장 먼저 짚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현대차가 5월 13일 하루 만에 10% 올랐어요. 종가 71만 원, 역대 최고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가보다 더 중요한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1조 원을 팔았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 1위가 두산로보틱스, 6위가 현대차예요. 반도체를 팔고 로봇을 샀다는 거죠. 오늘은 왜 그 선택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베팅이 실제로 맞을지를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현대차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아툴라스를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실제로 투입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 바로 실세계 행동 데이터예요. 쉽게 말하면 로봇이 자동차 부품을 짚고 조립하고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동작 기록 전체예요. 구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는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이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직접 만들 공장이 없어요. 현대차는 공장이 있고요. 삼성증권 추정 기준으로 이 데이터 사업의 가치가 최소 29억 달러, 하나로 약 42조 원에 달한다고 봐요. 2030년 영업이익률 50% 이상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와요. 다만 이건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예요. 실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쟁도 만만치 않아요. 이 흐름을 기름을 부을 이벤트가 빠르면 다음 달 결정돼요.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와 맺은 풋옵션 계약, 쉽게 말해 정해진 기한까지 상장 안 하면 자녀 지분을 우리가 더 사겠다는 계약의 2차 시한이 다음 달 만료예요. 지난해 1차 시한 때는 그냥 넘겼어요. 당시엔 아틀라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달라졌어요.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몸값이 크게 올랐고 최근 실제 공장 투입 모델까지 공개했어요. 상장이 성공하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그게 2028년까지 미국의 연간 3만 대 생산 공장 건설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상장이 안 되더라도 소프트뱅크 자녀 지분을 현대차가 추가 매입하면서 지배력이 강화돼요. 즉 두 경우 모두 현대차 입장에서 나쁜 시나리오가 없다는 게 시장의 해석이에요.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고 로봇을 산다는 얘기 좀 더 정확하게 보셔야 해요.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누적 80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은 오히려 31%에서 38%로 올라갔어요. 왜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는 외국인 보유 비중의 63%를 차지했는데 이 두 종목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조금만 팔아도 절대 금액은 크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버린 게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옮기는 중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도 압력이, 중기적으로는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이 공존한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무조건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단기 실적이에요. 올해 3월 부품사 화재로 엔진 조달에 문제가 생겼고 2분기까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요. 둘째, 로봇 데이터 수익화는 아직 초기예요. 42조 원 가치 추정은 2030년 목표 기준이에요. 지금 현금 흐름에 잡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셋째, UAM 에어택시 사업은 재시동을 걸고 있지만 인력을 80% 줄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기술 임원을 새로 영입하고 카이와 협약을 맺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된 사업인지는 불분명해요. 요약하면 지금 현대차 주가는 자동차 실적이 아니라 미래 전환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예요. 목표 주가 80만 원은 삼성증권 한 곳의 추정치예요. 오르는 데는 근거가 있지만 이미 기대가 상당히 선반영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뭘 봐야 할까요? 다음 달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결정 여부가 1차 가늠자예요. 상장을 추진하면 현대차의 로봇사업 밸류에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되는 국면에 들어가요. 추진하지 않으면 소프트뱅크 지분 매입, 지배력 강화는 되지만 시장의 기대 일부는 빠질 수 있어요. 3분기엔 RMAC, 로봇 행동 데이터 학습 시설이 가동에 들어가요. 이 시설이 실제로 돌아가는 영상과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 그게 두 번째 체크포인트예요.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할지 다음 달부터 그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짚어드릴게요.